안녕하세요. 밤이 오면 오늘은 또 어떻게 잠이 드나 하는 걱정 때문에 두려움부터 앞서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불면증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아마도 코로나 시즌 그 근방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집에 있으면서 저의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게 이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라 그러나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즉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무지한 어떤 행동으로 단타를 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독했던 그 유튜버 분들도 보면요, 전부 다 이 단타를 하시는 분, 그날 해서 그날 빼는 게 목표이신 분 정말 많은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심지어 어떤 그 사람들한테 돈도 내고 월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종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했던 종목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게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저의 이 감정이 들어가고 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저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주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 내가 이거를 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주식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참 누가 보면은 주식에 공부할 게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 차트를 보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하루에 그 2,000개 정도의 차트를 거의 새벽 2, 3시까지 아이를 재워놓고 다 볼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한 2,000개 정도의 차트를 보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알겠다. 이거다. 이 기법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 기법을 해보잖아요. 그건 맞는데 또 안 맞아요. 그러면 또 공부를 해요. 이 부분을 보충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데 또 그 기법을 알게 돼서 적용을 하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제 기억에는 한 10번 정도, 10번이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정확하다 생각했는 기법이 10번이라는 거죠. 그 공부했는 시간으로 보면 아마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으면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결과를 얘기하면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그때만 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제 실력인 줄 알고 돈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그 모든 기법을 대입해 봤는데요. 그 이후에 하락장이 왔었고 어떤 기법을 해도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손실을 입고 있는 그 와중에 또 코로나가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냥 버티던 저의 계좌는 그냥 바닥으로, 나락으로 가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시즌에 저는 의기소침해졌지만 그 공부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신랑과의 상의하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더 크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코로나 시즌에 바닥을 쳤을 때 주식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소심하게 넣지를 못했고요. 소심하게 하다가 이 어느 정도 코로나 시즌에 올라갔을 때, 그때 제 기억에 올라갔을 때 제가 또
그때 돈을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또 그때부터 나락장, 하락장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계좌에는 그때 그 코로나 시즌 고가의 아주 고가의 생 게잡주가 난리를 치던 그 시절에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사들였었던 그런 1,000원짜리 10,000원이 안 되는 그 동전 주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차마 손절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내려가 있어서 아주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째저째 그런 와중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맞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뭐 주식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하지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주식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아니, 나는 주식에 재능이 없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돈 벌러 나갔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였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정교사는 아니고 계약을 해서 시기별로 가르치는 그런 시간 강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그렇게 공부를 할 때는 안 되더니 오히려 이렇게 뭐 100만 원이라도 제가 벌어오면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오히려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주식을 다시 손을 조금씩 대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나이도 있지만 저희 신랑도 나이가 저보다 훨씬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많고 아이는 어리고 하다 보니까 이 재테크라는 거를 손을 놓을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주식 안 하는 분 없으시지 않나요? 이 코스피가 지금 6,300을 찍은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 들어도 주식 얘기하고 커피숍에 앉아 있어도 아줌마들끼리 주식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다시 지금 주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어쨌든 긁어 모은 돈으로 그때 아픈 기억은 저기 심해 바다에 놔두고 우량주들을 차근차근 모아서 이번에는 좀 장투로 가져가 보고자 하는데요. 삼성이나 어떤 하이닉스 같은 거는 저를 두고 가버렸고요. 물론 2-3배 더 간다고 하지만 저는 예전의 기억이 너무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탈 용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웃으시겠지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요. 또 다른 어떤 우량주에 나름대로 로봇이나 아니면 그 AI와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섹터에다가 지금 돈을 넣고 있는데 돈은 별로 없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좀 잘 될지 진짜 물 떠놓고 기도라도 해야 될지 진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괜찮으신가요? 저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해야만 하는 재테크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진짜 기도 매매라도 하면서 쭉 잘 들고 가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횡설수설 아줌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